추신수 선수는 그동안 사실 기록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 그저 경기에서 매 순간 열심히 할 뿐이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아시아 선수 중에 최초로 어떤 기록을 달성을 했거나, 한국 선수 중에 최초로 어떤 기록을 달성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기분이 좋다, 뿌듯하다라는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포더 사이클을 처음으로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난 시즌이죠. 이제 마스이 기록을 넘으면서 아시아 출신 선수 최다 홈런 선수가 됐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나름의 의미 있는 기록을 하나 세웠네요. 1500 안타, 커리어 1500번째 안타가 나왔는데요. 본인도 인터뷰에 얘기를 했지만 올 시즌에 나왔다는 게 아쉽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즌 전반기부터 뭐 중반, 시즌 중반까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난 시즌 이제 후반기에 이 기록을 달성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을 표현을 한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경기를 보면 좋았어요. 굉장히 기록지가 풍성하죠. 일단 안타도 2개 나왔고, 그 1500번째 안타가, 사실 첫 번째 타석에서 좀 몸에 맞는 공이 나와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안심이 되고요. 이제 1500번째 안타가 나오고, 그리고 2루타 3타점, 투아웃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자가 2명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상대의 그 외야수, 좌익수 구딘의 실책성 플레이가 없었더라도 2점은 났을 텐데, 어떻게 불규칙 바운드가 되면서 약간의, 우리 입장에서는 행운이 좀 따라서 3타점 적시타가 됐고, 팀 상황 자체로서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때가 지난번 그 2타점, 이번 시즌 처음으로 2타점 기록한 적시타, 그때도 이제 득점권의 주자가 나갔는데, 무사해 득점권 주자가 나갔는데, 이제 후속 타자가 이제 2타자 연속으로 범타로 물러나면서 투아웃 상황이 돼서 참 무득점으로 끝날 법한, 그런, 팀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제 추신수 선수가 적시타를 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2타자가 연속으로 낮은 뜬공으로 물러나면서 만루 기회가 그대로 무위로 돌아갈 그럴 위기였죠. 근데 그 상황에서 추신수 선수가 안타를 쳐주면서 팀 입장에서도 좀 더 멀찌감치 달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볼넷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폼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패스트볼에 조금 타이밍이 늦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좀 비교적 복판성 빠른 공을 놓친 경우도 있고, 근데 뭐 그거야 뭐 본인 생각했던 볼 배합이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고요. 패스트볼에 조금씩 타이밍이 늦는 그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공도 잘 보고 있고, 이제 볼넷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좀 감이 올라오고 있는, 타격감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 기분이 좋더라고요. 팀 입장에서도 참 놀랍죠. 물론 아직 이제 10경기도 치르지 못했고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한데, 그 첫 번째 시리즈 시카고 상대로도 1차전 지고 2, 3차전 이기고, 휴스턴 상대로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2시리즈 연속으로 참 예상치 못하게 위닝을 가져갔고, 오늘도 이제 이번 시즌 첫 번째 원정이죠. 이제 애너하임으로 가서 이제 엔젤스랑 4연전을 하게 되는데 또 첫 경기를 대승을 했네요.
모르겠습니다. 참 시즌 초반에 반짝 하는 게 뭐 일단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삼승세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투수진이 좀 뎁스도 얕고 기본적으로 선발진에서 사람답게 던져줄 수 있는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마이너 한 명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뭐 상승세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팀 입장으로 고무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젊은 좌타자들이죠. 마자라, 갈로, 구지원, 뭐 오드호까지. 오드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난 시즌은 어느 정도 이제 각성을 했다고 보여지기도 했는데, 마자라, 갈로, 구주먼이 여러모로 성숙해진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특히 갈로 같은 경우 단순히 볼넷 개수가 지금 상당히 많죠. 지금 벌써 리그에서 탑을 거의 달리고 있는데, 물론 시즌 극초반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도 일단 고무적인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일단 몇 게임 더 이제 누적이 쌓여봐야 알겠습니다만, 갈로의 참을성, 네, 일단은 굉장히 지난 시즌과는 또 다르게 성장한 느낌이 들고, 마다라 같은 경우도 참 뭐 홈런 20개는 꾸준히 치고 있고, 또 80타점 정도 그 이상의 타점을 꾸준히 올려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데, 물론 타점 같은 경우는 마자라가 항상 중심 타선에 배치되다 보니까 좀 그 타점의 가치를 어느 정도 봐야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 플러스 홈런을 칠 수 있는 외야수라는 건 입증이 됐잖아요. 지난 몇 시즌간. 근데 이제 OPS도 그렇고 WRC 플러스도 그렇고 좀 아쉬운 면이 많아서, 뭐 수비 같은 경우도 많이 아쉽습니다만 조금 정체된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올 시즌은 일단 초반이지만 네, 많이 성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구주먼 같은 경우도 네, 물론 뭐 더 봐야겠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성장한 모습이 아직까지는 초반이지만 보여서 네, 반갑더라고요. 어린 선수들 잘해주는 모습이. 그래서 뭐 많이 섣부른 설레발이고 김칫국인데, 만약에 이 정도로 4월 잘 보내고 한 5월 중순까지도 어느 정도 지금과 같은 페이스로 유지한다면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투수진이 워낙, 투수진 전체를 통틀어 믿을 만한 선수는 2명인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선발의 마이너,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르클러, 이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 의문부호니까 뭐 너무 어리고 참 기대치가 떨어지는 선수들이 로스터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다우디, 뭐 스프링스, 뭐 이런 선수들 다른 팀 가면은 뭐 절대 빅리그 로스터에 있을 수 없는 선수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뭐 상승세가 오래 갈 것 같진 않지만 정말 만에 하나 아주 희박한 확률로라도 한 5월 중순까지 달리면 좀 선수 영입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아주 설레발 잠시 떨어봤고요. 뭐 개인적으로 추신수 선수 입장에서는 시즌 초반부터 여러 좀 사건들이 많았는데 폼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팀도 잘 나가고 있으니 기분이 참 좋네요. 뭐 오늘 경기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경기 전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죠. 이제 우드워드 감독의 인터뷰였는데 텍사스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왔고 이제 다른 지역지들에도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지는 개막전 선발 라인업에서 추신수 선수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우드워드 감독이 사과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감독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빌리자면, 자신이 추신수 선수를 뺐던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한다. 본인이 개막전을 망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면서 뭐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 본인의 실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추신수 선수에 대한 이제 뭐 칭찬, 극찬을 했죠. 그의 어떤 프로 선수다움이라든지 동료 선수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좋고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추신수 선수가 팀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특별한 사람인지 본인이 잘 몰랐다라는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글쎄요. 개막전 라인업에서 뺀 것도 그렇고 오늘 사과를 한 것도 그렇고 JD 존 다니엘스 단장의 의사와 무관할 수 없다. 달리 말해서 이 라인업에서 뺀 것도 그렇고 오늘의 사과도 그렇고 존 다니엘스의 의사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후회를 할 결정을 왜 했는지 또 일단은 답답하고, 근데 뭐 그 부분은 뭐 존 다니엘스 단장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니까 뭐 그 부분을 알 수가 없고, 그렇다면 그 선택 이후에 지금 며칠이 지났죠. 네. 며칠이 지났는데 뒤늦은 사과를 굳이 왜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추측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개막전 라인업에서 뺀 그 이유에 대한 추측보다는 사과를 왜 했는지 그거에 대한 추측은 그래도 비교적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 뭐 팀 내 클럽하우스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추신수 선수를 라인업에서 뺐다는 것,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선수단 분위기, 뭐 팀 케미스트리 차원에서 클럽하우스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는 것,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네. 그게 아니라면 굳이 뒤늦게 이제 와서 사과를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신 선수랑 우드워드 감독이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하면서 뭐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 오늘 뭐 추신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얘기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심도 깊게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한 것 같은데, 팀 내 케미, 선수단 분위기가 나빠졌다. 그거 말고는 굳이 이렇게 나서서 뒤늦은 수습? 많이 뒤늦은 수습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과거에 이제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가 처음 왔을 때는 이제 타자들 중에서 팀 내 리더를 꼽아보자면은 추필벨, 이른바 추필벨 3명이었죠, 그때. 추신수 선수, 프린스 필더, 에드리안 벨트레. 그렇게 3명이 사실 팀 내 리더십을 양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시범 경기 때, 그쵸. 스프링 캠프 때, 시범 경기도 그렇고, 이제 스프링 캠프 전반에 걸쳐서, 이제 타격 훈련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조를 짜줍니다. 그때는 이제 뭐, 어린 선수들도 너무 많고, 초청 선수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대규모다 보니까, 이렇게 조를 짜서 훈련을 시키는데, 당시에 이제 각 조를 이제 베테랑들끼리 몰아놓고, 어린 선수들끼리 몰아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팀의 약간 조장 느낌? 팀장 느낌으로 베테랑 선수를 이렇게 좀 분포해서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이제 말하자면 조장, 팀장인 조가 있고, 거기 밑에 이제 어린 선수들이 또 있어가지고 한 조가 되고, 필더가 조장인 팀이 있고, 뭐 벨체가 조장인 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빅리그 커리어 경력으로 보나 그동안의 어떤 보여준 능력, 성적으로 보나, 연봉으로 보나, 뭐 여러모로 이제 그 3명이 타자들 중에서는 이제 리더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프린스필더가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벨트레랑 추신수 이렇게 둘이 이제 리더 역할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시즌 끝으로 벨트레마저 은퇴를 했고,
지금 현 시점에서 텍사스 클럽하우스 리더는 그냥 압도적으로 추신수 선수 한 명입니다. 물론 이제 밑에 앤드루스가 있긴 한데 앤드루스가 30이 넘었죠 이제 앤드루스도. 근데 뭐 이 선수는 워낙 어린 나이에 데뷔했다 보니까 경력도 많고 또 줄곧 텍사스에서 오래 뛰었기 때문에 뭐 이 선수도 어느 정도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긴 한데 그래도 좀 어린 티가 나요.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하는 행동부터 시작해서 사실 앤드루스를 좀 리더로 보기에는 조금 리더 역할을 맡길 굳이 누가 맡기지 않더라도 리더 역할을 하기에 본인이 스스로 하기에도 그렇게 적합한 선수는 아닌 것 같고 현 시점에서 진짜 추신수 선수 한 명뿐이죠. 예. 투수 중에서도 없어요. 뭐 제시 차베스라든지 뭐 이런 선수가 있긴 한데 그런 선수는 워낙 팀을 많이 옮겨 다니는 선수라 보니까 뭐 리더라고 하기 좀 힘들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톨로 콜론이 있어서 투수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 팀 내 분위기를 이끄는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뭐 콜론도 없고요. 사실상 타자 중에서는 뭐 유일한 리더고 투수진까지 합쳐서도 거의 예, 그러니까 현재 텍사스 로스터에 있는 선수 중에 리더는 압도적으로 추신수 선수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추신수 선수를 따르는 어린 선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오도부터 시작해서 마자라도 그렇고요, 앤드루스도 그렇고 갈로 뭐 이런 선수들 다 추신수 선수를 잘 따르고 존경한다는 그런 마음을 참 여러 차례 표시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냥 추신수 선수 중심으로 잘 뭉쳐있는 상황인데 이제 개막전에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니 뭐 팀 분위기가 좀 예상이 되죠. 그 추신수 선수가 일기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마자라부터 시작해서 앤드루스, 오도어가 더 화를 내면서 참 분노를 드러낼 정도로 어이없는 결정이었으니까요. 팀 내 분위기가 뭐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팀이 또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성적 측면에서 팀 케미스트리를 해치는 더 이상 최소한 더 이상 해치는 일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프런트 차원에서의 의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최신주 선수가 참 리더로서 참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 배경, 조건들이 많아요. 뭐 연봉이라든지 빅리그 경력, 그 다음에 뭐 성적, 그동안 이뤄온 것들을 뭐 오늘도 뭐 1500안타를 쳤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들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이유들이죠.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도 추신 선수는 가진 장점이 많아요. 일단 아시아 선수라는 게 저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사실 메이저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뭐 전 세계에서 다 오지만 그 비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미국 선수 아니면 중남미 선수, 히스패닉 선수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같은 히스패닉끼리는 또 나름대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든지 공감대가 있을 테니까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고 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또 미국 선수들끼리 또 어울릴 수 있는 또 그들 나름의 문화가 있죠. 근데 이제 추신수 선수는 아시아 선수다 보니까 그 둘 사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라틴계 선수들과도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고 미국 선수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고 두루두루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하나의 장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이너리그부터 거쳐왔다는 거. 마이너리그부터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서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고 또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후에도 꾸준히 단계별로 성장해 오면서 지금의 위치 다른 거 떠나서 1억 3천만 달러에 계약을 했을 정도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게 메이저리그에 있는 또 마이너리그에 있는 그런
선수들, 특히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추신수 선수죠. 예. 이게 다른 선수들, 특히 아시아 선수들과는 다른 점이라고 봐요.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아시아 선수들 많지만 일본에도 많고 일본 선수들도 많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있고 한데 대부분이 절대 다수가 자국 프로리그를 거치고 오잖아요. 예. 프로리그를 거치는 선수가 대부분이죠. 예. 좀 일찍 오더라도 이렇게 추신수 선수처럼 어린 나이에 건너가서 밑에서부터 뭐 루키 리그부터 뭐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서 그 리그들을 다 단계별로 거쳐서 온 선수들이 매우 드물어요. 예. 그런 과정을 거쳐온 선수이기 때문에 추진수 선수의 경력은 어린 선수들이 봤을 때 본인이 앞으로 롤모델 삼아서 본받아서 따라가고 싶은, 배우고 싶은 그런 확실한 역할 모델이 되는 거죠, 추신수 선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존경심과 어떤 인정, 마음속에서부터 인정, 겉으로 그냥 뭐 인정한다, 그냥 뭐 잘한다, 존중한다라는 식의 어떤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중,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온 선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해줘도 예를 들어서 어린 선수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나이 많은 고참 선수, 베테랑 선수가 가서 조언을 해주더라도 일단 다른 나라에서 리그에서 거치고 와서 온 선수들은 사실 조언을 해주기가 어렵죠. 예. 그리고 만약에 설사 조언을 해주더라도 그 조언이 어린 선수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참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줘도 본인과 똑같이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와가지고 그 밑에 열악한 환경에서 그야말로 땅콩잼에다가 빵 먹어가면서 햄버거 먹어가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거쳐서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부상도 있었을 테고 슬럼프도 있었을 테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인정받아서 처음으로 빅리그 로스트에 들어왔다가 한 타석, 두 타석 뛰고 다시 또 밑에 내려가서 또 기약 없는 준비 언제쯤 다시 나를 불러 올려주려나 그것만 기다리면서 또 그 땡볕에서 훈련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왔던 선수가 해주는 조언이기 때문에 되게 평범한 조언? 그냥 뭐 열심히 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냥 되게 뻔한 얘기를 해주더라도 그 얘기를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엄청난 용기, 엄청난 희망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추신 선수는 참 그동안 쌓아온 누적 성적으로 보나, 뭐, 계약 규모, 대규모, 대형 계약을 맺었던 그런 연봉으로 보나, 아시아 선수로서 두루두루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걸로 보나, 마이너리그 밑바닥부터. 사실 이게 가장 크다고 봐요. 마이너리그부터 단계 거쳐서 올라온 선수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참 리더로서 적합하다. 예, 이런 선수가 리더를 안 하면 누가 리더를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선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 아무리 미국이나 이런 서양 쪽 문화가 나이 뭐 이런 걸 잘 안 따지는 뭐 형, 동생 이런 문화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이 많은 선수가 이런 추신 선수 같은 이런 배경과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스토리를 가진 선수가 있으면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믿고 따를 수밖에 없고.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그 상징적인 절대 162경기 중에 그저 한 경기라고 치부될 수 없는 엄청나게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그 개막전 경기에 빠졌으니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그걸 납득을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도 신인 감독이
물론 뒤에서 존 다니엘스가 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라인업 카드를 작성하는 건 감독이기 때문에 초짜 감독이 그런 황당무계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벌였을 때 선수단 분위기가 분명히 안 좋아졌겠죠. 아무튼 뭐 지난 얘기고요. 추신수 선수 얘기를 했듯이 감독과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그래서 뭐 추신수 선수가 뭐 농담 삼아 오늘이 뭐 진짜 오프닝 게임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대인배네요.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얘기 못했을 텐데 아무튼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또 선수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 같으니까 팬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같이 잊어버리고 응원해야죠. 앞으로 다가올 경기 신경 쓰면서 응원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1500안타부터 시작해서 감독이 사과한 것도 그렇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오늘 하루였네요. 내일은 이제 펠릭스 페냐 선수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상대 전적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대 전적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 폼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기대해볼만 할 것 같고요. 마수거리 홈런이 언제쯤 나올지 그게 좀 기대가 되는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뭐 공도 잘 보고 있고 빠른 볼 타이밍만 조금 잘 가져간다면 이번 시리즈가 또 4연전이다 보니까 이번 시리즈 안에 마수거리 홈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보네요. 무엇보다 팀 입장에서도 지금 참 예상치 못하게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상승세가 오래 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선수 구성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각오는 하고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이 상승세가 조금이라도 더 지속이 돼서 선수 추신수 선수 성적도 좋고 팀 성적도 좋고 그랬으면 좋겠네요.